자,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자,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추석 연휴입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백두산도 가고 또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이나 되는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연설까지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발 한 발 가면요, 남북의 평화 올 거고 비핵화 분명히 성사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임종석 청와대 그 비서실장은 비핵화 의제가 무겁게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려 섞인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막상 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결과는 대체적으로 성공이었다는 그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또한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 비핵화라는 주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남북관계 개선 쪽에서는 예상보다 아주 큰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부분 중에 기대도 됐고 예상도 됐지만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핵화라는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부분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섣불리 평가를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죠. 남북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요, 북미 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핵화라는 문제는. 뭐 남하고 북이 비핵화에 완전 합의해갖고 뭐 경협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하지만 이 비핵화라는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대화, 뭐 회담,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합의문 발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또 비핵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하죠. 따라서 조금 진척된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틀이었습니다만 그 틀을 조금은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문 대통령 그 방북 기간 내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던 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그 모습, 평양 시민들의 모습,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특히 그 국민들 모두가 보았던 그 20일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 부부가 같이 손잡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사진 찍는 장면, 아마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그런 사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더 뽑으라면은 그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이라는 그 인파 앞에서 7분 동안 연설했던 거. 그 장면은 남북 역사상 처음이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만은 진짜 대단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랐다는 그 의미는, 백두산이라는 장소, 한반도 한민족의 그냥 가장 상징적인 산이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진 찍고 담소 나누고 천지에 내려가서 한라산에서 생산된 그 생수, 삼다수죠? 하고 백두산 천지물을 같이 담는 그런 장면, 국민들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남북 정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은요, 세 번째 만남, 그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신뢰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들을 보면요, 백두산과 한라산, 백두대간, 우리가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었다. 5,000년 동안의 그 한 민족이었다가 70몇 년 동안만 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그 배경에 깔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두 정상 간 이런 친밀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 이건 북과 남이 같은 나라였고 같은 민족이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우친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은 지난 9월 5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직후에 큰 골격이 정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방북 일정 마치고 귀환한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죠,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동대문 플라자 메인 플레스 센터를 찾아갔고 방북 성과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켜보는 국민들도요, 참 피곤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감수하고 바로 또 이렇게 대국민 보고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비핵화 문제였다고 했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합의문에 안 담긴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주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에서도 하루 종일 그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누구도 섣불리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 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동창림 미사일 시험장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영변 핵실험장의 영구 폐기 같은 내용을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대단히 뭔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얘기했고 나눈 얘기들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그 부분,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근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구적인 폐기라는 얘기죠. 문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로 볼 수 있다고 말한 이 부분은요, 합의문에 비핵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이 부분을 보수 야당에서는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소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가역적인 폐기, 핵무기요.
이렇게 된다면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러나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만 하더라도 미국도 어느 정도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핵 사찰 수용이라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도 핵 사찰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용어가 나왔죠. 따라서 북한 쪽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만 있다면 IAEA의 사찰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핵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폐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또는 비공개리에 미국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암시했다고 볼 수 있죠.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요, 회견 30분 동안 5분 이상을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분석해 보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현재 정전체제에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냥 정치적 선언이니까 사인만 하면 큰 문제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당장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부 보수 정당과 단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죠. 또 그 종전선언의 그 개념을 확립시켰다라는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평화적 협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평화협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시작 단계로서 평화협정의 시작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의 개념이 이렇게 정립이 되면 남북, 북미 관계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되거나 아니면 DMZ 관련에 대한 어떤 관할권 같은 것이 바뀌거나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든지 뭐 정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는요. 보수 쪽에서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해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전체제와 관련되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개념 정리를 말하자면 한미연합사의 지위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부분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문 대통령은요, 이런 종전선언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김 위원장과의 공개되지 않은 얘기 이것들을 다 하겠죠.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 다음 주에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만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북미 대화가 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런 구체적인 정상회담 내용이 미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은 그래서 높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북미 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미국에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북한 외무상 만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북미 간의 접촉을 제의해 놓은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은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서요, 눈여겨볼 만한 것은 빈에서의 회담입니다. 빈은 IAEA, 즉 핵사찰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사찰 속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징적인 의미와 기술적으로도 빈의 전문가, 기술자들 많이 있고요. 빈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의 외교관들도 대다수가 핵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이 부분, 국제적인 사찰과 검증 안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과 미가 중립적인 장소에서 대화한다면, 예전에 제네바에서 한 적이 있고 빈이 채택된 것은 IAEA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국제사찰과 관련된 검증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온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했죠. 특별할 일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는 깔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요, 마지막 줄에 가을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과연 그 당시에는 가을에 방북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있었고요. 북미 대화가 그 이후에 잘 진척되지 않고 경색 국면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 일정도 제대로 못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켜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서울 답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얘기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대화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이렇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한 11월 초나 12월 초쯤 가능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측근에서 말렸지만 김 위원장이 결정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그렇게 평양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밝혔었죠. 측근들은 다 만류했는데 김 위원장이 강행했다. 근데 문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이루어지면 북한 참모들 입장에선 참 경호 문제 가장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봤을 때 불미스러운 상황이 서울에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렸을 겁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또 15만 명 앞에서 연설하고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이런 거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는 받을 가능성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왜냐? 강압적으로 학생 동원, 단체 동원했던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따라서 이런 자발적인 환영 인파, 고사하고 보수단체들의 반대 시위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기대됩니다. 김 위원장의 방남은 남과 북 모두에도 안전이 된 국가라는 이미지와 함께요, 외국 경제인들의 투자 예상되고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맹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 보수 정당과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 모두 59.4%에서 61%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남과 북 정상의 그 만남 그 자체에 상당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50만 명이라는 최대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도 성명을 통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요. 귀환 환영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남북대화를 쇼라고 맹공하다가 역풍을 맞아서 참패했습니다. 한국당은요. 또다시 여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알려진 로저스 홀딩스,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 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개방 후 한반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최소 10년에서 20년은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더 핫한 언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투자에 성공한 로저스의 의견처럼요. 남과 북이 통일은 차치하고라도 전쟁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협력과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대국으로의 길이 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로저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다 언급했던 일입니다. 성공을 거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요. 이것에 이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최종적으로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진다면 2017년도 대한민국 한반도를 억눌렀던 전쟁의 위협은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간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참 수고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정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 이제 남은 거는 민생 경제네요. 어떻게 민생 경제도 남북 관계처럼 잘 풀려지길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좋은 연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슈 불풍 오늘 여기까지입니다.